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고립은둔청년 해법을 모색하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고립은둔 청년 10명 중 4명은 고립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고립은둔 생활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힘들고 지쳐서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라고 대답한 청년 비율이 30%나 됐습니다. 고립은둔 청년이 다시 세상에 나오려고 할 때 이들을 지지해줄 손길이 부족한 셈인데요. 은평구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으로 고립은둔 청년 동행활동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 진학에 실패했다는 좌절감에 스스로 세상과 담을 쌓은 예진 씨. 실패한 것 자체가 창피해가지고 더 고립하고 있는 제 자신이 또 창피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교류를 안 하게 되고. 이렇게 지낸 시간이 1년 반 남짓. 예진 씨는 심리 상담을 받으며 서서히 일상을 회복했고 이제는 고립은둔 청년을 돕는 동행 활동가로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로구에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거기에 상담 신청을 하고 주 1회, 2회 정도 상담 받기 시작한 것 같네요. 그렇게 요청했던 것 같아요. 저와 비슷한 사람을 만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은평구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해 마련한 고립은둔 청년 동행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동행활동가는 고립은둔 청년과 1대1로 연결돼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며 이들의 회복을 돕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배출된 은평 지역 동행활동가는 17명. 고립은둔 청년과의 소통 방법 등을 배운 이들은 다음 달부터 복지관에 배치돼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저는 누군가가 바깥으로 나오는 데는 평범한 사람과의 관계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음 통한 사람 하나만 있으면 나와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해온 현장 전문가는 고립된 청년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관계망 형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좀 지지해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발성이 아닌 장기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약한 고립은둔 청년의 경우 탈고립을 시도했다가도 다시 고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립은둔 청년 중 45.6%가 재고립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힘들고 지쳐서 계속할 수가 없었다. 의논하거나 의지할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이 서비스를 받고 좋아졌는데 그 이후에 지속될 수 있는 서비스가 끊기다 보니 다시 은둔하고 고립하는 경우가 되게 심각해졌거든요. 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지원으로 이 친구들이 사회 참여까지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효과성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들을 좀 전개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2년 사이 고립은둔 청년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고립은둔 청년이 다시 세상 속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공적인 지원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양천구가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양천구는 신용보증재단과 하나은행, 신한은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 출연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저금리 대출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2개 은행과 11억 원의 재원을 공동 출연했으며 신용보증재단은 출연 금액의 12.5배인 137억 5천만 원 규모의 특별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세금 체납기업이나 유흥주점 사행시설은 제외됩니다. 보증 한도는 업체당 최대 4억 원이며 2% 내외의 저리로 5년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난 23일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맞아 개막한 저작권 보호 캠페인 행사가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이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에서는 창작자와 시민이 만나 저작권의 가치를 나누는 이슬아 작가 초청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또 한산희가 작가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디지털 시대 책의 미래와 저작권 보호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이 밖에 저작권의 가치를 시와 산문으로 표현하는 저작권 공모전이 지난 23일부터 시작돼 오는 6월 15일까지 개최됩니다.
우리 지역 공공병원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계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감염병 전담병원 등 공공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1일 인천시청 앞에서 열린 보건의료 노조의 기자회견. 이날 이들이 요구한 것은 인천 지역 공공필수 의료를 강화해달라는 것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외국인 산모가 쓰러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아이를 낳을 병원을 찾다가 결국은 구급차 안에서 분만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필수 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졌더라면 발생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의제가 되었습니다. 24년 의대 정원을 문제로 시작된 전공의 진료 거부로 환자와 병원 노동자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은 꾸준히 인구가 늘고 있지만 병상수를 비롯해 공공의료 인프라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2의료원과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포함한 지역 필수 공공의료 분야에 보다 촘촘한 정책 마련과 과감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에는 인천의료원 외에도 인천적십자병원과 인천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보훈병원의 경우 최근 적자를 이유로 응급실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처럼 적자 문제 등으로 공공의료가 축소될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보건노조는 현재 있는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지원은 물론 민간병원도 공공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공익형 2차 의료기관 육성도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과 확충은 미미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랑 메르스 때나 여러 가지 인천이 관문도시잖아요. 그래서 인천광역시 의료원이나 적십자병원이 그것을 담당했던 감염병 전문 병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인천시는 아시다시피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공기관 자체가 인력뿐만 아니라 기관이 적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인천시는 그거에 대한 중요성은 알고는 있으나 그런 것들을 의료 기관이나 인력이나 이런 확충 부분이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실질적으로 재정적이나 제도적 이런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이들은 제2의료원과 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국립인천대 공공의대 등을 설립해 필수 공공의료를 더욱 확충해달라는 것입니다. 의료계 역시 비슷한 입장입니다. 특히 더욱 개선된 인프라 환경을 통해 누구나 의료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인천의료원과 제2의료원이 같은 병원으로 남는 것보다는 서로 이원화해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공공병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만약에 우리 여기 의료원과 중복된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건 저는 바라진 않아요. 지금 부평은 사실 인구 밀집 지역이기도 하고 교통편도 아주 좋아요. 거기는 이제 필수 의료를 진료하는 부분으로 가면 좋겠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염병이라든지 또는 그 노인들이나 취약계층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재활 센터라든지 또는 건강검진센터라든지 또 정신병원이라든지 이런 특화된 내용으로 여기를 꾸려나가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 이번에는 공공의료 인프라 등 개선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인천 도시철도 1호선 송도 809 연장 사업과 장봉도와 모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5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하고 예타 결과 안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선정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09 연장은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미송중학교 인근 1.74km 구간을 연결하고 2개 정거장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020억 원이며
예타 통과 시 60%를 국비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개통 목표는 2034년입니다. 송도 8공구는 송도 전체 인구의 22%가 거주하는 대규모 주거지지만 도심으로 연결되는 철도망이 부족해 주민 불편이 지속돼 왔습니다. 연장 노선이 개통되면 이동 시간이 평균 11.5분 단축돼 출퇴근과 통학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날 같이 선정된 장봉 모도 연도교 건설 사업은 1.8km의 다리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옹진군 북도면 수건 사업 중 하나입니다.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오는 6월부터 인상됩니다. 인천시는 최근 경기도, 서울시, 한국철도공사와 회의를 열고 지하철 요금 인상 시기를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은 기존 1,400원에서 150원 인상된 1,550원입니다. 청소년은 800원에서 900원으로, 어린이는 500원에서 550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인상 시기는 6월 28일부터로 이번 인상은 지속적인 운송 적자에 따른 것입니다. 2023년 기준 수도권 전철은 연간 1조 2,513억 원 규모의 적자를 보였습니다. 인천도시철도 역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1,723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수도권 지하철은 적자 개선 등을 위해 지난 2023년 10월에도 지하철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4년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의 주택 청약 및 공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90건의 부정청약을 적발했습니다. 적발 사례 중에는 부양가족 수 점수나 노부모 특공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직계존속 위장 전입이 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자 위장 전입도 141건이나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허위로 혼인신고하거나 이혼한 뒤 청약한 경우와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 자격을 조작한 경우, 전매 제한 기간 중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 제한이 끝난 뒤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30일부터 전세 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전세 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와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대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인데요. 전세 사기로 불안한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세 임대형 든든주택은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고 지난해 출시한 든든 전세 매입 임대 주택처럼 소득과 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 우선권은 신생아 및 다자녀 가구, 예비 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그 외 무주택자 순으로 부여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직원 법률 지원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도교육청은 29일 인천지방 변호사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부천 김포 지역 교직원들의 법적 권리와 직무 수행 보호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교육청은 도내 전 지역을 포괄하는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협약으로 경기 교직원 법률 지원 체제가 완성됐다며 향후 악성 민원에 대해서 확고하게 대응해 교직원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원도시를 꿈꾸는 서울시가 올해 매력 동행가 등 500곳을 추가 조성합니다. 서울시는 남산과 선유도 공원 등 시민 방문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5월 말까지 254곳의 정원 조성을 완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봉화산 근린공원과 관악산 근린공원 등 246곳의 정원을 추가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500여 곳의 정원이 조성되면 당초 내년까지 세웠던 1,007곳 정원 달성 계획을 1년 앞당기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